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맡고 있는 이복실입니다. 일단 그 허들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무관이 되면 이제 우리 공직사회는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앞에 나간 여성들이 없으니까 어머나 여성도 승진을 시켜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런 과정 한 단계 한 단계 승진은 나중이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연수 제도가 있어요. 교육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 나를 연수를 보내줄까? 그런데 항상 나는 어머 나를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발령도 항상 이렇게 조금 그 남성들과 다르게 그렇게 내주고 중요 보직에 안 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첫 허들을 넘고 나니까 그게 좀 없어졌어요. 처음에 딱 승진을 딱 서기관 승진을 하고 나니까 아 이제는 나도 공직사회가 그만큼 또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변했고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열심히 하면은 승진을 시켜주고 여기서 희망이 있구나 그런 걸 주더라고요. 근데 기업 내에 있는 기업의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사회가 이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보드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사회에 있는 여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이사회 제도가 발전돼 있고 미국에서 갖고 온 제도거든요. 이사회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던 제도를 이제 상법 개정에서 가져와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이제 이사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지부가 있어요. 근데 그 정관을 만들어서 산업자원부 산하의 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부 이제 어그리먼트 사인해가지고 우리가 지부로서 이렇게 되고 이제 창립식 할 때는 미국에서 본부에서 이제 회장이랑 다 와가지고 그렇게 창립식을 열었는데 굉장히 생소하죠. 그러니까 기업에 이사회가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사회에 들어간 여성들의 모임이 이사회에 여성이 왜 들어가야 되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사회의 역할서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그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자격 기준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자격 기준에 맞는 여성들을 찾는데 없어요, 여성이. 그래갖고 진짜 막 아름아름 찾고 찾아도 30명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지금 우리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이제 인원이 3배로 늘었는데 그만큼 이제 숫자가 늘은 거죠. 조금씩. 그래서 이제 이 30명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미션이 뭐냐, 우리가 왜 만나냐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1박 2일 동안 토론을 했어요. 우리의 미션을 우리가 딱 정해서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 그러니까 우리의 역량 개발, 우리의 자질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뒤에 오는 여성들,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딱 정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뭐냐면 딱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5년 전만 해도 3%예요. 기업 이사회에 들어간 여성들이. 그러니까 사내, 사회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를 빼면 사내는 더 적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회를 넣어야지만 3%인 거예요. 지금은 5%더라고요. 2%가 올라가. 그러니까 3%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3%를 좀 어떻게 올리느냐 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봤더니 다른 나라도 가만히 저절로는 이게 안 올라가요. 다 조치들이 있었어요.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아니면 뭐 지침이라든가 노르웨이는 2003년에 할당제를 도입해갖고 40%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는 할당이 제도가 아니라 문화로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성이 당연히 들어가는 게 이제 정착이 됐대요. 할당제 뭐 당연히 이제 넛지에서 시작해서 그냥 문화가 고정이 됐다는데 우리가 논의를 한 끝에 우리도 법제화를 하자. 우리나라 사회는 일본은 뭐 법이 없어도 잘 지키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법제화를 해서 어떤 법을 가지고 법에 넣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양성평등법, 고용평등법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랑 같이 우리가 이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이 중요하더라고요. 자본시장법에 넣자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어떤 법이냐면 상장 회사들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상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에 거기다가 이제 그 이사회에
그런 그 다양성에 관한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지금 인적 자원이 우수한 여성 인적 자원이 넘쳐나요. 똑같아요. 하지만 이 사고 방식은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여성 인적 자원이 없던 시절로. 그래서 왜 여성을 써야 되냐 하는 질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게 되면 인적 자원을 다 쓰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성 인적 자원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지금도 다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적 자원을 풀로 쓰는 겁니다. 100%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다양성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획일화된 사고나 가치관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획일화된 그런 사고가 경직된 그런 사고랑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런 그 수직적인 그런 조직 문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형성하게 되는 과거의 그런 조직 리더십이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이런 그 소비자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진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비도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고, 이런 여성 임원이 많은 조직과 여성 임원이 없는 조직은 이 수평적인 그런 리더십, 수직적인 리더십과도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조직 문화하고도.